예, 또 등장했습니다. 원밍아웃이요? 아우, 요즘 말도 어려워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저는 오늘 출밍아웃 하기로 했습니다. 정빈교를 제가 안암교당 와서 안 줄 알았더니 정말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더라고요. 아빠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번에 이제 원고를 받고 금간대 초량교당, 그러니까 문득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긴 있었었는데 그분이 그분이었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그분의 딸이 저렇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그때 정빈이 이렇게 해갖고 이번에 매치가 됐어요. 부모님이 참 신심이 대단하시거든요. 그 대단한 신심 속에서 정빈교가 참 잘 자랐구나. 늘 법회가 끝나면 동생이 한 명 있는데 그 동생 두 사람을 좀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두 분이서 열심히 교당도 데려오시기도 하시고 밥 챙겨줘야 된다고. 얘네들 굶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해서 오고 가셨던 모습들을 이렇게 잘 볼 수 있었고, 아빠는 아마 부산교구에서는 전설적인 인물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정도로 그 청년의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교도님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가만히 제가 원고를 보면서 그러면 오늘 이 원고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뭐 딱히 이 원고에 대해서 이렇게 드릴 말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전에 한번 우리 종원 교도님하고, 우리 이렇게 영상을 지금 만들어 주시는 종원 교도님하고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교무님은 왜 출가하셨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뭐 출가를 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한번 들려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들려드리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런 공식석상에서 좀 들려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까는 원밍아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출가에 대한 동기를 자세한 얘기는 사실은 다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부 좀 진행이 됐던 왜 내가 출가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정빈교의 원고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러분들도 이제 가고 싶은 대학이 있고 진학하고 싶은 뭐 목적이 있었겠죠. 그 당시에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군사관학교를 가고 싶었어요. 공군사관학교를 가서 참 멋지게 살고 싶었어요. 이제 제가 공군사관학교를 가겠다라고 이제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니까 어머니가 문득 던지시는 질문이, 너는 왜 공군사관학교를 가려고 그러니?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철이 없었던 때라 그냥 멋진 모습이 참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사관생들 보면 이렇게 제복을 잘 꾸며 입고 그런 모습들이 참 보기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멋진 모습,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규격화되어 있는 거라 그럴까요? 그 제도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것이 참 좋아 보였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단순한 이유로 이제 공군사관학교를 가려고 했었는데 어머니가 탁 던지는 그 한 말씀에 진짜 내가 공군사관학교를 왜 가려고 했던 거지? 이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내가 그 멋진 모습 때문에 그러는 걸까? 아니면 그 제도권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그러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이유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나중에서 알았습니다. 공군사관학교를 진학하고자 했던 그 이유가 그렇게 잠시간의 짧은 생각이었지만 보기 좋은 납독기를 제가 상상하는 그런 모습처럼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있어 보일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공군사관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그 해엔 떨어졌어요. 그 해엔 떨어졌다가 이제 재수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 마음을 놓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재수를 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그러면 네가 작년에 그렇게 떨어졌으니까 이제 기도를 통해 가지고 타력의 힘도 좀 빌려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어머니가 기도를 나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100일 기도를 교당에서 하니까 같이 나가서 이제 기도를 해보자. 근데 요즘엔 뭐 안암교당은 6시에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새벽 5시부터 이제 교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참석하기 위해서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준비를 해서 씻고 교당에 가면 한 4시 한 40분, 50분 뭐 이 정도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처음에는 이제 그냥 이끌려 나가다시피 해서 교당의 기도를 이렇게 참여를 했었었는데 조금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제가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계기가 하나가 마련이 됐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재수를 하다 보니까 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요즘 그 일타 강사라 그러는가요? 그분 강의를 한번 들어보겠노라고 저희 집에서 서울역까지를 걸어가 봤어요. 한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때 대성학원이었던가 대일학원이었던가 아무튼 그랬던 것 같은데
그 학원에 가서 일타 강사 강의를 듣겠다고 새벽 1시에 일어나서 출발했던 거예요. 그래서 도착을 새벽 2시인가 3시인가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한 순간 놀랐던 거죠. 왜 놀랐냐? 강의를 신청하기 위해서 와 있던 그 친구들이 몇백 명이 아니라 몇천 명이 벌써 이렇게 와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죠. 아, 도대체 뭔 애들이 이렇게 공부를 이 시간에 이렇게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이제 저도 수강 신청을 하려고 뒤에 이렇게 가만히 섰는데, 서서 이렇게 앞에 아이들을 문득 바라봤는데 그 아이들의 눈빛은 완전히 죽어 있었어요. 전 그때 사실은 깜짝 놀랐죠. 그야말로 무슨 로봇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공장에서 찍혀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아, 이것은 세상 사는 모습이 아니다. 내가 이 친구들에게 뭔가 희망과 비전을 좀 주고 싶다. 그때 마음이 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에 이 친구들에게 어떤 희망이 되고 싶다라는 원이 생기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나갈 수 있는 계기가 생기더라고요. 그 수강을 마치고 이제 어머니한테 들어진 감상을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 제가 일타 강사 강의를 들으려고 갔었었는데 이렇게 신청을 하려고 보니까 아이들의 얼굴이 있더라. 아이들의 얼굴이 정말 어떤 희망도 보이질 않더라. 이런 것을 말씀드리니까 어머니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좀 다시 생각을 해봐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는 어머니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 기도를 권면을 하시고, 저도 이제 어머니 보고 나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불교학과를 들어오고 나서 안 사실인데 기도를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어머니는 끝나고 꼭 교무님하고 다른 데 산책을 가세요. 산책을 가시는 이유를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근데 그 산책을 가셔서 두 번째 기도를 어머니는 하고 계셨던 거예요. 두 번째 기도가 뭐였냐? 공군사관학교 갈 마음을 포기하고 원불교학과를 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어머니는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제 마음이 확 바뀌면서, 그래, 나는 이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세상을 좀 달리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 공군사관학교를 가려고 했던 마음이 좀 정리가 됐던 거예요.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딱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공군사관학교를 가려고 했던 것이 제복에 멋진 것도 아니었고 그런 제도권에 살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좀 하나 희생이 되면 분단이 돼 있는 이 국가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편안하게 잘 수 있겠다. 그 이유 하나였어요. 또 하나, 저희 아버지가 이제 초등학교 한 1학년 때인가 편찮으셔서 누우셨는데 형제지간이 6남매입니다. 6남매. 근데 어머니 혼자 그 6남매를 다 키우셔야 했고 아버님의 그 병환을 다 간병을 하셨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내인 저로서는 어머니 말을 거역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대역죄인이 되는 거예요. 대역죄인. 그러니까 어머니가 뭔가를 하자라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사신 어머니를 좀 편하게 모시고 살고 싶다. 내가 비행기를 타고 어머니를 가고 싶은 대로 다 모시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 라는 것이 공군사관학교를 지나가고 싶었던 제 또 다른 꿈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니까 어머니께서 네가 정말 나를 위해서 그랬다라 그러면, 그리고 네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어떤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군사관학교를 가고 싶다라 그러면 원불교학과를 가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말고도 이제 원불교학과를 진학하는 과정에서 조금 드라마틱한 부분들이 한 두어 가지가 좀 더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언제 좀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조금 지났으니까 우리 다른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저는 세상에 무언가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청소년들에게 무언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출가를 하게 됐고, 또 어머니의 뜻을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출가를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암교당을 좀 보내셨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청년들이 많은 교당 가서 교화를 좀 해봐라 라고 이렇게 보내셨는데, 제게 비춰졌던 청소년들은 눈빛이 흐릿한 사람들이었어요. 눈빛이 흐릿한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을 보고 있으면 제가 교화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 눈빛이 정말 다들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교화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사실은 제 욕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안암교당에 부임을 했는데 제가 역할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변해라 이런 교화가 아니라 제 스스로 실천을 하고 제 스스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실천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혹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으면 도움을 드리고 그렇게 교화를 해나갈까 싶습니다. 대종경 부촉품 19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이 법을 새로 내는 일이나
제자들이 그 법을 받아서 후레 대중에게 전하는 일이나 또 후레 대중이 그 법을 반가이 받들어 실행하는 일이 삼위일체 되는 일이라. 그 공덕도 또한 다름이 없나니라. 대종사님께서 법을 내신 것이나 그것을 잘 받아서 전달하는 것이나 받은 법을 실행하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근데 대종사님 법이 문제가 있겠어요? 문제가 없겠죠. 교화는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눈빛만 보고 있으면. 그럼 문제는 뭐냐? 제가 대종사님 법을 잘 받아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 안암교당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 제가 문제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정말 잘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이 전달하는 방안이 이 앞으로의 이 전달하는 모습들이 어떤 제 개인적인 사견에 의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된다든가 정성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진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한편에 이렇게 치우쳐서 이 친구는 좋은데 이 친구는 그렇지 않아 라고 이렇게 한편에 치우친 모습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대하는 모습이 있다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뭐라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하고 함께 공부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방안은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라는 부분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스승님께서 전해주신 교법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시 좀 본론으로 돌아와서 대종경 수행품 31장에 대종사님께서 간곡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의 법은 인도상 요법을 주체 삼아 과거에 편벽된 법을 원만하게 하며 어려운 법을 쉽게 하여 누구나 바로 대도에 들게 하는 법이오늘 이 뜻을 알지 못하고 묵은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공부를 하려면 고요한 산중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며 혹은 특별한 신통을 얻어서 이산도수와 호풍환우를 마음대로 하여야 한다고 하며 혹은 경전 강연 회화는 쓸데없고 연불좌선만 해야 한다고 하여 나의 가르침을 바로 행하지 않는 수가 간혹 있나니 실로 통탄할 일이니라. 지금 각도 사찰 선방이나 심산 궁곡에는 평생 아무 직업 없이 영통이나 도통을 바라고 방황하는 사람이 그 수가 적지 아니하나 만일 세상을 떠나서 법을 구하며 인도를 여의고 신통만 바란다면 이는 곧 사돈이라. 그런즉 그대들은 먼저 나의 가르치는 바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에 따라 세간 가운데서 공부를 잘 하여 나아가라. 그러한다면 마침내 복해 양족을 얻는 동시에 신통과 정력도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니 이것이 곧 순서 있는 공부요 근원 있는 대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종사님 교법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들 삶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삶을 벗어난 산중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을 대종사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절절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삶을 벗어나서 우리가 도를 구하겠다? 그것은 대종사님 교법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원불교는 여러분들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해주는 곳이라고 봅니다. 방금 봉독해드린 대종사님의 말씀처럼 원불교는 인도상 요법을 주체 삼아서 법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 삶을 떠나서 특별한 신행과 수행을 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은 교당이라는 공간을 통해 때로는 사회에서 맞이하는 다양한 역할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지도자로서, 때로는 함께 공부하는 공부인으로서, 때로는 무언가를 내가 해결하는 상담자로서 그 여러분들의 역할들이 다양하게 안암교당에서 주어질 겁니다. 교당에서 하는 실패는 우리 모두가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용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사회에서 하는 실패는 용납이 안 됩니다. 왜? 그 내 자리를 탐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실패를 한다라면, 실수를 한다라면 그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실패를 하더라도 교당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당이라는 공간을 통해 이 교법에 근거해서 다양한 경험을 연습하고 함께 고민을 하다 보면, 우리 정빈교 같이 함께 고민을 하고 함께 연습을 하다 보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교당이라는 공간을 통해 내 삶과 연관이 있지 못한다면 이 교당의 삶은 무용한 시간 낭비가 될 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대종사님의 공부법을 실생활에 잘 활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종 의무를 이행을 통해서 규칙적인 면과 배려하는 면을 잘 실천하고 계시고, 수양을 실천을 함으로 인해서 하루를 준비하고 하루를 반성해서 계획 있는 삶을 살고 있고, 법회에 마치고 매주 진행되는 교화단회를 통해서 소통과 대인관계, 공사정신을 배우는 등 함께 살아가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은 이 공간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함께 모여 얘기를 나누기가 참 어려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지난주 제가 단회를 참석을 해봤어요. 참석해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참 요긴한 시간이겠다. 내 삶을 이렇게 중간중간 점검할 수도 있고, 그 점검한 내용들을 서로의 지혜를 통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제시해 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시간은 참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시간이겠다. 그래서 대종사님이 이 자리에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라 그러면 여러분들을 정말 많이 칭찬하고 격려를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만나기 어려운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주밀에는 또 새로운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남을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그 모습들이 대종사님께는 내가 그래서 이러자고 내가 이 교법을 냈지 라는 어떤 기쁜 마음이 생기실 것 같아요.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로 저희들이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라고 얘기를 하셨죠. 제가 인도될 수 있는 사람인가요? 여러분들이 인도될 수 있는 사람인가요? 진리적 종교의 신앙을 하고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하는 그곳이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군가가 인도해 주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그것을 실천할 때 그곳이 바로 광대무량한 낙원세계가 된다는 것이죠. 누가 날 이끌어 줄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진리적 종교의 신앙을 하고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함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가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 정빈교우가 대학교 1, 2학년 때 술을 잘 드셨다라 그러죠. 여러분들과 함께 단회를 하면서 술을 멀리하게 했고, 그런 사실적 이것이 나에게 내 삶에 그리 중요한 건 아니야. 술이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내 삶에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내 삶을 떳떳하게 하고 은혜롭게 하는데, 도덕적인 훈련을 해나가는데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이것을 알아차린 거죠. 그것이 사실적인 겁니다. 그 훈련을 계속 해나갈 때 지금 보니까 그래, 나 이렇게 해보니까 내 삶이 더 나아지는 부분이 있어. 이것을 발견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 정빈교우 기대가 됩니다. 술 하나 멀리하고 생활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12예를 분석하게 된 정도가 은혜인데, 그리고 그것이 낙원인데, 앞으로 단회를 통해서 그리고 아남교당 법회를 통해서 함께 찾아낼 수 있는 그 많은 은혜들, 그리고 그 낙원들, 그것은 정말 우리 정빈교우가 캐면 캘수록 더 많은 행복한 삶이 되어지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의 교법을 내 삶에 가져다가 실천하는 사람만이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낙원세계는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주위 인연과 함께 누릴 때 그 낙원 세상은 더욱 넓어지고 커질 겁니다. 나만 술을 멀리 한다라 그래서, 나만 12예를 분석한다라 그래서 낙원 세상이 다가온 그 모습은 나만입니다. 우리가 함께 술 나쁜 거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필요치 않은 것에 대해서 멀리 할 수 있는 그 정의로움을 가지고 필요치 않은 것을 과감히 놓을 수 있는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수 있을 때 그 우리의 낙원이 커지고, 그것을 또 더 넘어서 세상 모든 만물이 낙원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실천하는 그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고 함께 할 때 우리는 그 낙원이
더욱 넓어지고 커진다라는 말씀 오늘 드리면서 제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